2024년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SD카드를 샀어요. 바꾼 장비 있잖아요.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지금 못 맞췄거든요. 날짜 맞추려면은 보니까는 제품 등록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마 시간이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 의료원에 제가 와봤거든요. 왜 왔냐면은 어저께 교회 신도 중에 자살을 한 명 하셨대요. 자살을.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장 안에는 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잠깐 한번 확인차 한번 제가 와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살이 굉장히 지금 또 놀라운 이야기로 또 번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국가적 재앙이 막 벌어지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특정 코드가 심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만 알 수 있게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그 자살 사건도 제가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특정 코드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살 사건의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특정 코드가 뭐 메시지 뭐 숫자 뭐 특정 장소 등등 제가 그거를 거론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장례식장에 한번 확인하러 와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뭐 국가적 재앙 뭐 사건 등이 뭐 일어나도 어쨌든 정말로 뭐 자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수사가 끝나면은 저는 또 세상에 없던 일을 주장하면서 허언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와봤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없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지역 의료원 장례식장이라고 들었고, 엄마 말로는 어저께 교회 사람들이 단체로 차를 타고서 거기를 지금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장례식장 들렸다가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 종류 하나 사고, 저 안에 물이 있어요.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꽂는 정수기. 근데 제가 떠서 먹어봤는데 그 오염물 같습니다. 그 목 넘김 그 미세하게 타 들어가는 증상 있잖아요. 네, 또 그 물이요. 그러고 나서 먹으면은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네, 그 물인데 어떻게 하다 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리고 또 장례식장은 또 보면은 뭐 딥페이크 조작 기획 방송이랑 막 연결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의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허구로 해서 저를 속여서 그러니까는 뭔가 막 국가적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겁을 막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해 놓고 좀 기획을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런데 여기엔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금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축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2022년 막판에 벌어진 사건은 아마 진짜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는 다 이것이 가짜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 놓는 거죠. 원래 그 진짜 국가적 재앙 사건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덮기 위한 어떤 회유책으로서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능성 중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또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 잡혔는데, 저 짧은 치마 입은 여자 앞에 나온 거 보셨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 잡혀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지시받고 오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켜고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 전 광화문에서 찍혔잖아요. 굉장히 멀게 또 찍혀요. 이렇게 주변으로 온 사람들도 접사를 해야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여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짧은 치마가 아니고 반바지고, 저쪽 의료원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교회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 그런데 어저께 빈소가 사라졌는데 어제 그냥 다 치워졌대요. 그런데 발의는 또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말이 뭐냐면은 자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수사를 하고 뭐 시신이 또 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계,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과학수사 맡겨져서 정말 그 자살하신 분 그 고인의 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발인이 좀 늦어지는 뭐 이런 건데, 글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를 두고서 계속 이제 기획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배터리가 또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장례식장이 차려졌는데 어제 바로 그냥 다 철수했다고 지금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냥 가는 것보다 한번 물어보고, 다른 장례식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장례식장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본 제가 뉴스로 본 보도도 거짓말인가 같네요. 보니까 조작 기획 방송 있잖아요. 제가 구분하기 그러니까 SD카드의 기록을 계속 했는데 완전 그 똑같아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제가 본 그 최근의 보도들이 다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진짜로 벌어진 그 국가적 재앙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목사님한테 문자는 이렇게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발의는 화요일에 10시에 한다. 그리고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제가 핸드폰 촬영이 요즘 또 다시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저쪽 위에를 갔다 온 거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저께 도보로 배달하다가 흰 자전거 사서 배달하고, 그리고 그 전기 자전거 사가지고 또 배달했다라고 했잖아요. 전기 자전거를 여기서 샀어요. 포천에서 전기 자전거를 샀는데 여기를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서 이제 타고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야,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엄청난, 정말로 한국이 놀랄만한 정도로 이제 증거 조작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저 사람 데리고서 또 뭐 또 시킨 거 하죠, 그쵸? 제가 와서 지시받고 한 건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담는 거를 이제 그만큼 못하게 하고 싶은 심리전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찍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한 것이 방해를 한 거죠, 그쵸? 방해할 만도 하죠. 제가 지금 나올 이야기들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전기 자전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서 이제 사가지고 저기서 내려갔어요. 그때 한 뭐 100만 원 다 되는 돈으로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압구정에서 정말 한국이 놀랄만할, 제가 그때 증거 조작을 진짜로 막 수천 명 달려들어서 막 그 기간 동안 당했는데, 제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일을 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기 제가 보니까 지역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역 여기 사람, 여기 어쩌면 이 가게 관련 뭐 사장 혹은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지역 여자 같아요. 이제 지역 여자 이렇게 짧은 치마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쪽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여기 안에 뭐 사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증거 조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쪽 앞에서 정말로 한국이 놀랄만한 일은 압구정에서 벌어졌는데 정말로 지저분한 짓은 포천에서 많이 당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 압구정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기가 놀랬던 것이 지역 주민을 데리고서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더러운 짓을 정말로 제가 궁금한 것이 저기 포천경찰서에서 그걸 한 건지 아니면 뭐 검찰에서 한 건지 뭐 국정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정말로 뭐 검찰 정권 그 이상의 뭐 특수기관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저도 그거를 시킨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로 비밀을 넘어서 기밀을 향한 여정이 아닌가. 정말 지저분한 짓을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건데 어쨌든 압구정에서도 이제 벌어졌던 일이긴 한데 근데 거기는 그래도 뭐 어쨌든 막 이런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저희가 놀란 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 데리고는 하지도 않았거든요. 거기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했는데 여긴 지역 주민을 데리고서 증거 조작을 지시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아무튼 더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저는 진짜로 저기 뭐 포천경찰서 보안과에서 그거 시킨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포천경찰서 뭐 보안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때 워낙 진짜로 지저분한 짓들을 엄청나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어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증거 조작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건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지역 주민들 데리고서 한 거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증거 조작 중 하나거든요. 정말 저쪽에서 일어난 건데 제가 아까 저쪽에서 왔죠. 압구정에서도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역 상점을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동시켜가지고 증거 조작이 포천에서 그러니까 압구정에서는 어쨌든 뭐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막 단체로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중 하나였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저쪽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찍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심리전 같은 거 한 거죠. 아무튼 간에 포천에서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한 이제 증거 조작이 일어난 건데 정말 더러운 짓을 한 거죠. 일단 잠실에 왔어요. 오늘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지금 챙겨서 서울에 왔거든요. 올라와서 빵 하나 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장례식장 앞에 그 매점에서 물 떴는데 제가 그 오염물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랑 뭐 음료를 하나 먹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오염물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거꾸로 꽂는 정수기였는데 그 오염물을 넣고 다시 뺀 다음에 다시 정수기로 물을 넣는다라고 해도 어쨌든 장비를 못 찍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어서 좀 찍고는 있습니다. 월드몰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정수기에서 물을 떴거든요. 원래는 항상 패턴이 이랬어요. 이쪽 올라오면은 월드몰 그러니까 이쪽에서 잠실에서 배달일 할 때요. 올라와가지고 쭉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물 뜨고 일하는 거죠. 여기도 참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곳인데 이 핸드폰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기록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월드몰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여기 주말에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인원들이 기획이 됐었냐면 지금 저 여자도 지금 보니까 또 타이밍 맞춰서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쪽 가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 주로 많이 하는 연못인데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아까 제가 포천에서 그 상점에서 서가지고 그곳에서 유독 정말 강렬한 기억이 났다고 그러니까 증거 조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때의 그 현장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상당히 강렬한 기억으로 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검찰, 뭐 국정원, 경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가 SD 카드 기록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국정원이랑 뭐 검찰이랑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서 경찰 보안과로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탄압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압구정에서 정말로 한국이 놀랄만한 그런 증거 조작과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말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특수안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탄압과 어떤 증거 조작이 2022년 다르고 2023년 다르고 2024년의 성격이 좀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서 내려오는데 왠지 그 다방 여자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어쨌든 거기서 상점에 일하는 지역 주민을 데리고서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정말 초유의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는 야, 압구정에서 정말 희한한 일을 다 당하고 정말 엄청난 수천 명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로 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긴 했는데, 거기에서의 그 한 방의 기억이 정말 오랫동안 남고, 그리고 그 상황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고,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인풋 아웃풋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서 증거 조작을 하는데, 그것이 뭐 검찰, 뭐 국정원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막 들기도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역 그런 사람들과 유착이 있으니까 자기 믿는 사람 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그런 영감으로 포천경찰서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인풋,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그 보안과가 어떤 업무 중에 경찰서장한테조차도 보고하지 않는 업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경찰, 국정원, 검찰 이렇게 삼각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뭐 특수활동비도 연루가 되고 뭐 탄압도 막 연루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거 경찰서장에게조차 보고를 안 하는 업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기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저의 생각들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데리고서 한 첫 번째 증거 조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압구정에서는 특수안보리의 사람들,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서 증거 조작을 했는데, 독특하게도 포천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경찰서 보안과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그러니까는 2022년에 보면은 2023년, 2024년에도 정말 지금 보면은 이것이 뭐 대한민국 공권력 정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그런 어떤 그런 탄압의 포지션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저기 지금 남자 둘 보이세요? 하얀 티 와가지고 또 지시 받고서 또 시비 이렇게 비슷하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인권과 인권이 맞닿는다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저 남자가 뭐 특수안보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지역 주민인지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보면 굉장히 몸도 좋죠. 몸도 굉장히 좋고 한데, 고의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고르차가 가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나랑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권과 인권이 맞닿는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하철에서도, 그러니까 SD 카드 기록에도 진짜 많이 있었는데, 싸움이 진짜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막 광화문 가서 막 제가 기록을 담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날 카메라 켜고 돌아다녀가지고 아마도 안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수안보류의 사람의 어떤 그런 성질과 성격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찰이 안 일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천도 그렇고 잠실 그렇고 굉장히 막 와서 시달리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지하철 안에서
급기야 부딪히는 시비까지 걸게 한 거예요. 저 몸 좋은 남자 있잖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이제 저 남자 대리.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싸움이 날 뻔한 거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여기서 막 난리가 나면서 싸운 적이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 보는 데서. 제기동 왔는데 여기 아마 갈 때 진짜 매연차 엄청나게 많이 갔을 거예요. 제가 가면 포천에도 뭐 100대가 넘게 가용이 되는데 뭐 서울은 한 몇 대나 가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매연차 엄청나게 보냈을 거예요. 이런 자리면 제가 가는 자리. 특히 동묘역 쪽도 그렇고요. 대로 쪽 가면은 가져온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하거든요. 자전거를 시동을 걸어 봐야 되는데 이 핸드폰이요 흔들림 보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어쨌든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다 지금 요즘 찍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작동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충전을 해서 가져와서 꽂으면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냥 고장이 나버렸네요. 이 자전거도 제가 언급을 그동안 많이 했을 거예요. 커뮤니티 글도 그렇고 진짜 그 코드 있잖아요. 코드를 바꿔가지고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완전 이제 급발진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해놓는 게 지하가게 여기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 브레이크가 안 들게끔 또 해놓는 거예요. 조작을 해놓고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배달 뭐 배민이나 쿠팡 가지고 이제 배달하면은 전부 다 이제 기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쿨존으로 또 계속 보내. 그러면 급발진 되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핸드폰을 꽂아서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 핸드폰 해킹으로 막 꺼. 그러면 이거가 사고 위험이 벌어지잖아요. 그쵸? 사고 위험이 벌어지는데 스쿨존으로 보내. 그럼 애들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매연차를 또 보내죠. 골목길로 제가 가면 이제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특히 그 자동차 용병차의 수위가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C 언어 배우러, 그러니까 이런 코드 짜는 것이 컴퓨터 코딩도 가능하고 이런 거를 짜는 게 C 언어로 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C 언어 배우러 그때 학원에 간 거를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포천에서 장례식장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 다니는 신도분이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 자살이 뭔가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린 국가적 재앙에 뭔가 연결점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국가적 재앙의 그런 맥락의 그런 연결점의 그 메시지, 뭐 특정 숫자, 뭐 특정 뭐 장소, 뭐 기타 등등 뭐 의미 등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도분의 그 자살에 어떤 그 메시지가 있었냐면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층에서 뛰어내리셨대요. 자살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그거구나. 그러니까는 그 특정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또 그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신도분이 정말로 자살을 한 거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어떤 또 큰 의미가 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살하신 분, 그 신도분,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그 남편분이 지금 한국의 그런 그 국가적인 어떤 재앙,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굉장히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교회 유지 보수를 이렇게 담당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2022년 이야기에 제가 올려놓은 그 비공개로 올려놓은 그 서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정말 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근데 목사님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진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얼마 전에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셨다가 이제 최근에 출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 가 있는 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검찰 정권의
국정원의 어떤 공작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숨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숨기는 거를 거의 유일하게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 정권의 어떤 국정원의 공작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가가지고 어쨌든 사회화 격리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제가 2022년 그 컨텐츠 이야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감옥 간 이야기.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출소를 하셨는데, 최근에 출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지금 배우자분이 같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18층에서 이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단체로 이제 교회에서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놀래서 장례식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장례식장 거기 앞에 붙어 있잖아요. 뭐 상주랑 뭐 사위, 뭐 배우자 뭐 다 붙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아까 좀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카메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분이랑 굉장히 흡사한 뒷모습을 가진 분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뭐지 싶었는데 제가 갔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문자를 보내보니까 어저께 문상이 차려졌는데 어제 밤에 바로 치워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오면서 이것도 뭐야, 이것도 무슨 허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본 저와 관련성이 있게 벌어진 뭐 사건이나 국가적 재앙이 다 가짜였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제가 단정 짓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국가적 재앙이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난 거, 여기 근처에 또 불난 것도 아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불이 났더라고요. 여기 그 용두공원인가, 그 불난 것도 아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전부 다 이제 허언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참. 아무튼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짜로 자살 사건이 18층에서 떨어져서 진짜로 이제 벌어진 거라면은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뭔가 진짜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걸 앓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점은 있죠. 동묘시장에 좀 늦게 왔어요. 다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자기들이 지금 동묘시장 한 7시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장이 끝나질 않네. 7시가 다 돼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주말에 여기 원래 미어 터지거든요, 사람들. 그런데 시간 대비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원래 텅 비어야 되는데 원래는 낮에 오면 이제 꽉꽉 차죠. 여기 전체 다 동대문 도서관 왔거든요. 동묘시장 가가지고 냄비 하나 샀어요. 도서관 사물함에다 냄비 산 거 지금 넣어놨어요. 네, 지금 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자전거는 오늘 뒷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이 핸드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흔들려요. 뭐 버스를 제가 담지는 않았는데 그 불법의 수사선상에서 한번 나와봐라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탔다라는 거죠. 오늘 또 보면은 또 옆에서 또 거슬리게 하는 앉혀놓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그 지하철에서도 이제 또 싸움이 날 뻔했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광화문 쪽에서 제가 담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바꾼 장비가 상당히 이제 멀리 잡혀가지고 조금 그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붙어서 오는 사람도 저한테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이 좀 찍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광화문 쪽에서 현장감이 좀 떨어져요, 장비가. 그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좀 제법 됐었던 것 같았던 현장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좀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픈형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제 좀 내려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좀 놀라운 기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도 가고, 어쨌든 그 교회 유지 보수를 하시는 그 아저씨죠, 저에게. 어쨌든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키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31번 영상에서 대형 참사 그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대형 참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야기에 대한 그런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급 뭐 이야기,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영역의 것들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그 이야기도 또 지금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제 차차 또 나오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